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영국 옥스퍼드대 생물학 교수, 최근에 무신론 편에 서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시대적인 논쟁, 유신론, 무신론, 유물론, 유심론, 과학과 종교 대립 토론을 주도하고 있는 리처드 도킨스 라는 사람이 쓴 셀피시 지인이라는 책, 국내에서는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번역되어서 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나요? 나는 오래전에 서점에 잠깐 들렸을 때 우연히 그 책의 표지가 눈에 띄어서 그 자리에 서서 내용을 대강 훑어보았는데, 책의 내용이 제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하고서 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물질은 기본적으로 점성과 만유인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중력과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생명으로 올라오면서 이러한 구심력이 자기 중심성을 거쳐서 이기심과 욕심으로 발전함을 이해한다면, 굳이 유전자를 깊게 해석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 또는 구심력을,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은 육체적 입장에서 이러한 구심력으로부터 발전한 이기심과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인간의 몸에 크게 세 가지 부류 기억 방식이 있음을 알고 계시나요? 물론 이는 제가 분류하는 방식에 해당됩니다만, 이 세 가지 방식에는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두뇌에 의한 기억이고요. 두 번째 방식이 육체에 의한 기억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식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유전자적 기억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억이란 시간이 지나면서도 같은 상태, 데이터, 정보, 논리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려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흔히 말해지는 두뇌에 의한 기억은 여러분이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으시다시피 오감 인식과 사고를 통해서 얻어진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상태, 데이터, 정보, 논리 또는 어떠한 운동, 사람의 언행, 이러한 것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는 그러한 것에 해당되겠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육체에 의한 기억은 다소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만, 이는 육체가 반복해서 겪어온 경험, 반복적으로 행해진 의식주 행위들을 습관으로서 몸 자체가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불교에서는 습, 익힐 습자 해서 습이라고 하고, 거기다 기자를 덧붙여서 습기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육체에 의한 기억에는 운동하고 행위를 반복해온 어떠한 자세와 같은 근육에 의한 기억, 또는 밝기, 색깔, 소리, 맛, 냄새, 단단하고 연한 강도, 온도 등
환경과 관련되어서 느낄 수 있는 오감에 의한 기억, 이에서 더 나아가 주로 먹는 것과 신진대사에 따라 형성되어지는 육체의 구성 성분들, 섬유, 지방, 단백질의 그런 구성 정도, 오장육부와 그들 기능, 건강 상태를 포함하는 이러한 체질,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외형, 즉 몸의 크기나 형태, 이목구비와 얼굴의 형상 또는 색깔, 머리 색깔, 어떤 흉터, 손금, 이런 것과 같은 몸의 외형 또는 체형이 있을 수 있는데, 체형도 하나의 육체에 의한 기억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근육에 의한 기억은 운동선수들의 어떠한 적절한 운동 자세, 물론 운동선수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걷는 자세, 앉아있는 자세, 누워있는 자세, 모든 자세가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런 자세나 어떤 순발력, 발휘, 이런 것에 관련이 되어 있고요. 오감기관에 의한 기억은 반사신경에 의해서 환경의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억 예상되고요. 체질에 의한 기억은 주로 건강에, 체형, 육체의 외형에 관련된 기억은 그 사람의 인상이나 관상, 이런 것에 활용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종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상황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것, 예로서 야구에서 타자가, 투수가 던지는 공에 순간적으로 볼의 위치나 방향에 맞춰서 타격을 하는 그러한 순간적인 반응, 또는 골프에서 어떤 좋은 폼을 가지고 작은 공을 치는, 그래서 계속 훈련해온 그러한 자세를 갖추는 그런 거가 하나의 육체 중에 근육에 의해서 기억되고 있는 그런 것에 해당되고요. 이런 근육에 의한 기억은 두뇌의 기억에 의해서라기보다 오랜 훈련과 습관에 의해서 근육 자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형으로 나타나는 육체의 기억은 몸의 크기, 형태, 이목구비와 얼굴의 형상, 색깔, 머리 색깔, 흉터, 손금 이런 것들이 있다고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해당 사람의 축적된 과거 생활상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현재의 몸의 상태와 앞으로의 행동 양상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소위 관상이나 운세를 보는데 활용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 외형, 체형에 의한 관상이나 운세 예측은 생년월일에 의한 사주팔자나 별자리에 의한 운세 예측과 마찬가지로 교육이나 최근의 경험들, 그리고 당시에 처한 특수한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결함을 가지면서 과장과 미신으로 흐르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확도가 매우 낮은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전에 한번 잠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요즘 한국 정치, 특히 금년 대선이 도산이
법사니, 점술인이니, 신기니, 뭐 이런 것들이 모 후보자의 두뇌 역할을 하면서 선거가 매우 무속적인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매우 큽니다. 이 첨단 과학 시대에 그런 비과학적인 것들이 한국 정치에서 크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죠. 운세, 관상, 사주팔자, 풍수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려보면, 육체에 의한 기억은 행위와 의식주 생활의 습관에 의해서 길러진 두뇌에 의한 기억보다 더욱 깊은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래된 반복, 습관으로 길러진 그러한 육체적 기억은 불교에서 언행 반복되는 습이 업이 되고 윤회로 이어지는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두뇌에 의한 기억이 육체에 의한 기억과 이를 거쳐서 유전자 기억으로 발전하는 그런 것으로 비교하면서 설명드릴 수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억 방법인 유전자에 의한 기억, 오늘 주로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이는 생명체에 있어서 가장 오랜 시간에 걸친 그런 반복에 의해서 형성되는 기억으로서 개체에 있어서 가장 총체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기억 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는 마치 수많은 긁음, 그런 과정이나 날카로운 끌로 바위에 새긴 그림이나 글씨와 같으며 핏줄을 통해서 후대에 가장 총체적으로 개체의 특성을 대물림하는 그런 기억이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주제로 하여 별도로 상세히 다루려 하고 있고요. 물론 오늘의 유전자에 관한 설명에서는 과학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진리를 하는 입장에서 유전자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말씀드린 두뇌에 의한 기억, 육체에 의한 기억, 유전자에 의한 기억 중 아프고실수록 일시적이지만 외부로 쉽게 전파되어 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뒤로 갈수록 개인적인 육체와 핏줄을 통해서 후대로 대물림 되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핵심은 생각하는 사고와 행위들이 어떻게 반복을 통해서 두뇌와 육체의 기억을 거쳐서 유전자로 굳어지고 이것이 업을 이루면서 또한 대를 이어서 대물림되면서 전파되어 갈 수 있는가, 계속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오늘의 서론으로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설명드렸던 내용을 회상하시도록 요약을 해드리면은, 지난주에는 4장 생명의 세계, 물질과 신의 중간적 세계, 이렇게 큰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1장
내용으로서 개체로서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타이틀 하에 그 전반부로서 물리적 개체는 에너지 밀도가 그 차이가 큰 경계를 바탕으로 해서 임시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나의 몸도 음식과 배설물들의 교환을 통해 주위와 끊임없이 교류하며 만들어지는 임시적인 것이라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 생명체와 무생물과 차이가 나는 기본적인 살아있음은 그 개체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숨을 쉬고 있고 맥박이 뛰고 있는지, 두뇌가 살아있는지, 외부 자극과 영향에 반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되며, 식물, 미생물, 하등동물을 거쳐서 고등동물과 영장류로 올수록 보다 크게 살아있음이 나타나는데, 이는 육체가 의지대로 움직이는지, 외부 변화에 잘 적응, 조화되어 가는지, 그런 것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외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것이 되는데, 외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인간과 같은 영장류에 있어서는 그 뜻의 원형적 표현과 전달 매체들을 통해서 시간 공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정신적인 영향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영향보다 더 넓고 오래 지속되어서 나타나게 됨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 있어서는 큰 지식과 진리를 터득한 자가, 그래서 혼이 훌륭하게 잘 갖춰져 있으면서 정신적 활동이 큰 자, 이런 사람이 지역적으로 넓게 그리고 시간적으로 오래 그 뜻을 전파해가면서 주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는 상식은 일시국지적으로 통용이 되지만, 그리고 자연법칙을 포함한 지식들은 인간 사회나 물리세계 내에서 보편성을 갖지만, 진리와 이치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 전체는 물론 모든 물리세계를 초월하여 보편성을 가지면서 항상 옳게 존재함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치와 진리는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옳게 존재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왔었죠. 그래서 상식보다는 지식보다는 진리,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더 훌륭한 혼을 가지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더 넓게 살아있다. 그러한 사람은 더 훌륭한 혼을 가지면서 시대를 넘어서 더 넓고 오래 살아있다. 그 예로서는 큰 진리를 깨달은 성인은 2000년이 넘어도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밑에 현인은 성인보다 좀 더 작은 진리를 깨달은 현인은 몇백 년, 또는 지식인은 몇십 년, 많은 상식을 가진 사람은 몇 년 그 주위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앞으로 가면서 더 확실을 가지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삶과 죽음을 지금까지 인류가 아주 잘못 알고 지내온 눈에 보이는 육체 위주로 하지 말고 혼과 정신을 중심으로 보면서 지금까지 겪어온 숱한 모순적 이해와 삶에서의 고통에서 벗어나 보다 크게, 그리고
오래 사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를 해드렸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물리세계 어디에나 나타나는 신과 진리, 육체적으로는 죽었더라도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훌륭한 사람의 덕, 현인과 성인들의 깨우침 등 여러 철학적 문제들과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숱한 갈등, 싸움, 전쟁 등의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다. 그러한 예시를 드렸고요. 특히 이 뒷부분,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많음으로써 갈등과 싸움, 전쟁이 없어지면서 지상이 극락의 세계로 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뒤로 갈수록 더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 계속해서 확인해 가시도록 주문을 드렸고요. 또한 별도로 부차적인 영상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진리를 하는 바른 자세, 상세 일부로서 진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준비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영상물로 올렸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4.1장 개체로서 살아있다는 것, 그것의 후반부로서 참고로 추가로 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참고 내용인데, 대물림 되는 유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유전자란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유전자는 어떠한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변형되고 또한 대물림 되는지, 유전자는 올바른 정신적인 삶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즉 깨달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유전자와 불교에서 말하는 업, 윤회 이런 것들과는 어떻게 관련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갔고요. 본 4장은 다시 보여드립니다만은 생명의 세계, 물질과 신의 중간적 세계, 이렇게 큰 타이틀로 되어 있고요. 4.1장 개체로서 살아있다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참고로서 대물림 되는 유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주제인데요. 첫 번째 소재가 유전자는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유전자는 개인의 조상 대대로 삶의 역사를 담고 있는 대물림의 역사적 기록이며, 동시에 현재의 육체의 중요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잣대, 바로메터이자 앞으로의 존재 양태를 예시해주는 지침서에 해당한다. 기본적인 사항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유전자에 대한 기초사항으로서 유전자가 무엇이며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요. 유전자에 따라 육체적인 모습이나 성격이나 건강 상태가 다름은 물론 정신생활의 바탕이 되는 지능과 사고방식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인간의 유전자 코드를 분석하면 어느 부분이 어떠한 육체적 상태와 특징에 영향을 주고 정신적 활동의 기본이 되는가를 알아낼 수 있다. 유전자에 따라 육체에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며 삶에 어떠한 영향으로 나타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에 따라 육체적인 모습이나 성격이나 건강 상태가 다름은 물론 정신생활의 바탕이 되는 지능과 사고방식의 차이도 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 코드를 분석하면 어느 부분이 어떠한 육체적 상태와 특징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동시에 정신적 활동 기본이 되는지 이를 알아낼 수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전자를 조작해 유전되는 병과 신진대사 메커니즘과 건강 상태를 고치고 변형시키고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늙음에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내 늙지 않도록 하고 도벽이나 폭력성을 크게 가진 자는 순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부분의 어떤 유전자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찾아냄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방향, 원하는 방향으로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병과 건강 상태와 늙는 현상과 어떤 독특한 성격까지도 고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전자의 형성에는 사고와 여기 사고라는 생각하는 것인데요. 사고와 의식주의 생활과 외부적 환경이 모두 관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간이 제대로 된 정신적인 삶을 살지 않고 완전히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고침은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며 결코 완전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전자 형성에는 자체 요인과 외부 환경적 요인이 같이 작용함으로써 유전자 조작에 의한 효과는 오래도록 지속되거나 완전히 성공적일 수 없을 수 있다. 그런 설명인데요. 일란석 쌍둥이처럼 유전자가 정확히 같더라도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길러진 학습이나 경험이나 기억이 다르고 행동의 동기를 유발하는 현재 처한 여건이나 가해지고 있는 외부 영향이 똑같을 수가 없어 해당 유전자가 활성화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 하여도 아주 조금의 유전자는 다르고요.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자란 환경이나 학습이나 생활이 다를 경우, 그리고 일부 같은 유전자를 갖는다 해도 해당 기능의 유전자가 당시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활성화되느냐 아니냐의 그런 후생적 요인에 따라 행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분해에 의한 기억, 육체에 의한 기억, 이런 것들이 달라서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해당 유전자가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소재는 유전자는 어떠한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변형되며 대물림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내외적이며 장단기적이며 원근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다. 즉 자체적 요인과 외부 환경적 요인, 장기적 요인과 단기적 요인, 먼 요인과 가까운 요인들이 작용하며 영향력이 강하거나 긴 기간에 걸쳐 작용할수록 큰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며 쉽게 변화가 일어날수록 쉽게 본래의 상태로 환원되는 경향을 띈다.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변형되는 과정에는 세기 강도와 그 지속성에 따라서 내외적, 장단기적, 원, 근, 그러한 가깝고 멀고 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변형이 일어나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굳어진 유전자일수록 오래 변하지 않고 반대로 쉽게 만들어진 또 변형된 유전자일수록 쉽게 본래 상태로 환원되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유전자는 바위에 반복되는 긁음을 통해서나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 글자 또는 그림을 새길 수 있듯이 지속으로 반복되는 행위 및 상태의 결과로 만들어지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 유전자에 본인이 오랫동안 지속시켜온 후천적 습성이 추가되어 변경된다. 교접할 당시의 복사 때나 강한 전자파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돌연변이로 갑자기 변경되는 때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습관화된 것들이 장기적으로 굳어져 새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전자 형성과 변화를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전자에 더해서 반복적인 행위와 지속적인 환경에 의한 영향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바위에 반복해서 긁어서 만들어지는 이런 글씨나 그림에 비유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외부 요인의 변화에 의한 돌연변이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유전자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것들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는 생활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먹는 것이 체질로 관련되어 나타나면 쉽게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생각이 유전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신적 활동과 사고와 의식주와 체질과 유전자의 관계를 사슬에서 링처럼 연결해 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유전자의 변화는 의식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의식주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과 사고에 의해 정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에 있어서 육체의 주인인 혼과 정신적 활동이 의식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래서 유전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정신적 활동은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방식은 일어나는 생각들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들은 먹고 자는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먹고 자는 생활은 체질과 육체에 영향을 미치며, 체질과 육체는 유전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나타나게 된다. 연관성이 멀수록 효과도 장기간의 지속을 거쳐 나타난다. 인간의 정신적 활동과 사고방식이 의식주 생활에 영향을 미침을 거쳐서 체질에 변화를 주고, 더 나아가 유전자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인과적 사슬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일과 행동을 하고 어떠한 것을 먹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생활하는가 하는 생활 방식들이 몸에 습관으로 배고 머리에 깊이 기억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유전자로 굳어간다. 유전자로 미처 굳어지지 않는 생각이나 행위들은 두뇌의 기억을 통해서나 육체적 습관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게 되며 태교를 통해서 태아에 전달되기도 하고, 교육과 대화 등을 통해서 이웃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유전자와 두뇌에 의한 기억, 육체에 의한 기억, 이런 것들이 약간 혼합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생각하는 것이 먹고 행동하는 습관적 생활 방식을 거쳐서 유전자로 굳어지며, 유전자로까지 굳어지지 않는 이런 생각과 두뇌의 기억이나 육체적 기억도 교육이나 태교를 통해서 후대에 전달되어지고 전파되어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전자는 난자와 정자의 교합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성을 바탕으로 하고, 이에 개인의 생각과 정신적인 활동과 생활 습관과 음식과 환경과 돌연변이 등에 의한 후천성이 더해지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게 된다. 이처럼 오랫동안 계속되는 삶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이에 일상적인 생각과 행위에 더불어 외부에 의하여 주어지는 영향이 더해져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변화해 가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유전자가 변화해가는 그런 거를 종합해 보고 있는데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돌연변이에 의해 갑자기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일반적인 경우는 개인의 정신적인 활동과 환경적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의 의식주 생활을 거쳐서 비교적 느리게 변해갈 수 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재는 유전자는 올바른 정신적인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육체의 주인은 혼이다. 개인에 있어서 혼이 정신적인 활동을 일으키면서 육체를 이끌고 나가며 삶을 영위한다. 따라서 육체적 조건이 정신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외부 환경이 유전자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주체적 입장에서 유전자에 가장 일관성 있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혼이다. 인간의 주체는 혼이며, 혼이 인간의 활동과 생활을 주도해 가기에 외부 요인 외에 혼이 유전자 변화에 주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인간의 육체를 컴퓨터에 한번 비교해보면, 물리적인 육체는 하드웨어예요. 또한 유전자는 논리를 하드웨어로 구현한 펌웨어, 여러분들 펌웨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한 그런 방법인데요. 그래서 유전자는 펌웨어에 비교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혼은 컴퓨터로 보면 전체 시스템의 운영체제에 해당되고, 마음과 정신적 활동은 혼이 외부와 인터페이스하는 그런 것을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혼이 정신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먹고 어떠한 습성을 기르며 어디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고 육체를 어떻게 관리해가는가 하는 점에서 중심 역할을 하며 꾸준히 좋은 유전자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주인인 혼에 따라 관리되는 육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혼이 주체가 되어 정신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식주 생활이 이루어지고, 이에 의하여 다시 어떤 혼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정해질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고, 생각, 정신적인 활동, 이것이 유전자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고 있고요. 유전자는 장시간에 걸쳐 변경되고 하기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새겨진 것이기에 우선은 육체적 현상으로 쉽게 표출된다. 그래서 유전자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떠한 가치관과 성격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주로 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보다는 육체의 물리적 특징으로서 해당한 사람인지 그 여부와 혈연 관계를 확인하고 어떠한 사건의 범인이나 병의 유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며, 헤어졌던 혈연 찾기에 쉽게 이용된다. 이것도 앞에 잠깐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유전자는 정신적 활동의 특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물리적 특성에 의해서 그 코드를 분석함으로써 그 물리적 그런 확인을 하는데 먼저 활용이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서 유전자 코드가 얼마나 일치하느냐 또는 유사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해당 특정 그 사람에 해당되느냐 또는 얼마나 가까운 혈연 관계인가 하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전자가 중요한 것은 과거 기나긴 과정과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큰 잠재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전자 대체나 변경을 통해 당장의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유전병이나 나쁜 성격과 같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을 고치고자 한다. 이것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유전자가 육체의 현재 상태는 물론 미래의 상태나 행위에 기초가 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병이나 그 행위의 특성을 고치기 위해서 사전에
유전자를 조직 또는 이식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가끔 들으신 내용이죠. 이에 발생하는 문제는 오랜 역사와 환경의 산물인 유전자를 필요에 따라 쉽게 바꿔 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병을 고치기 위해 유전자를 바꾸거나 남은 것을 이식시키는 것은 살을 이식시키는 것보다는 근원적인 방법이긴 하나, 접목하거나 개량한 종자의 나무가 오래되면 본 나무의 특성이나 토양과 기후에 맞게 되돌아가듯이 항상 본래대로 되도록 가려 한다는 점이다. 이것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건데요. 유전자 조작이나 이식이 원하는 유전자의 영원한 고유를 가져올 수 없음을, 그리고 인위적으로 조작된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 원상태로 되돌아가려 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올바른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좋은 혼과 유전자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능이 높다고 꼭 좋은 유전자는 아니며 모든 유전자가 항상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하여 좋은 정신적 활동을 하며 좋은 유전자를 만들고 이미 만들어진 유전자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을 하며 좋은 유전자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전자가 주체적으로 사고와 정신적 활동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유전자를 갖기 위해서 좋은 사고와 정신적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재로서 유전자와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관계인데요. 불교에서는 일상의 생각과 언행들이 모여 업을 만들고 업에 따라서 윤회가 일어난다고 말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러한 업 만들기와 윤회는 유전자의 변화와 대물림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앞에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자가 불교에서 말하는 일상의 반복되는 생각과 언행들이 업을 짓는다. 그런 인연설이 있는데요. 그런 인연설과 관련이 있고 유전자의 대물림이 업에 의한 윤회설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상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무엇을 먹으며 어떠한 행위들을 하는 것가 곧 어떠한 유전자를 만드는 것과 관련되고 이에 따라 업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유전자가 되물림되면서 윤회가 일어나는 것이다. 생명과학에서 말하는 유전자가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윤회에 어떻게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생명에 있어서 유전자는 기계에 주어진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어서 만들어진 역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동작의 바탕이 된다. 유전자를 바꾸어 병을 고치는 것은 컴퓨터에서 잘못된 기능이나 오류를 고치는 것과 유사하다. 다만 다른 것은 유전자는 본인의 의지와 주위 환경에 의하여 계속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식물의 개량 종자를 들여와 심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그 기능이 발휘되나 차츰 지역 토착화되어 간다. 약간씩 그 내용이 반복되면서 복합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인위적 유전자 조작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특성, 계속된 좋은 삶에 의하여 좋은 유전자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서 유전자와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관계를 정리해보면 인간의 주체는 혼이며 좋은 유전자는 육체의 건강과 좋은 생활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 그래서 올바른 혼을 가지고 계속하여 좋은 생각을 하며 좋은 생활을 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물론 좋은 유전자로 개량시켜갈 수 있고 이를 계속 후세에 대물림하며 반복해가면 세상을 천사들이 사는 극락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며 반대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그러한 특성을 유전자들을 만들어 왔고 지금도 그러한 유전자를 만들고 있는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 온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약한 자를 등쳐먹고 공격하고 무기와 물리력과 권력과 술수 음모를 이용해 패권을 누리며 즐기는 자들은 동물 근성이나 야수 근성을 가진 유전자를 키워온 자들이며 세상을 아비규환, 아기다툼, 지옥의 세상으로 만들어온 자들이라는 것이다. 다소 점프하면서 과격한 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유전자와 불교업을 관련시키면서 좋은 정신적 활동으로 좋은 혼을 만들어감이 좋은 유전자를 만들며 세상을 좋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설명인데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악한 생각과 행위들을 계속하면 나쁜 유전자를 만들고 악한 사람들을 만들게 되고 세상을 동물의 세계나 지옥과 같이 아주 악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깨달음에 의해서 좋은 혼과 좋은 유전자를 만들므로써 세상을 극락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 좋은 정신적 활동 이를 통해서 진리를 크게 깨달음으로써 훌륭한 혼을 만들고 이에 따라 좋은 유전자를 만들어가면서 세상을 극락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의 핵심적인 결과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업과 윤회와 12연기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종교들과 진리의 관계를 다루는 그러한 부록 5, 그 불교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회가 나는데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이상이 이번 설명드릴 내용의 전부인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인간에게는 두뇌에 의한 기억, 육체에 의한 기억, 유전자에 의한 기억의 크게 3부류의 기억 방식이 있다. 뒤의 것일수록 오랜 시간의 생활과 더욱 많은 반복적 행위를 거쳐 육체에 깊이 기억되는 방식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두뇌에 의한 기억을 오래 지속시킬수록 육체에 의한 기억으로 되고요. 육체에 의한 기억이 오래 지속될수록 이제 유전자로 굳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전자에 의한 기억은 생명체에 있어서 가장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행된 의식주 생활 방식에 의해 개체에 있어서 가장 깊이 형성되고 총체적이고 핵심적이며 핏줄을 통해 후대에 대물림이 되는 기억 방식이다. 이는 마치 수많이 반복된 긁음이나 날카로운 끌로 새기는 바위의 글씨와도 같다. 그래서 유전자는 조상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대대로 삶의 역사를 담고 있는 대물림의 역사적 기록이며 동시에 현재의 육체의 중요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런 잣대 바로미터가 되고 동시에 앞으로 존재의 양태를 예시해주는 개인 독특의 코드이며 지침서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개인의 주체는 혼이며 혼이 주체가 되어 정신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떠한 환경과 주체적 의식으로 의식주 생활이 이루어지고 이에 의하여 다시 유전자 형성과 변화가 만들어지고 혼으로 가꾸어지는지가 정해짐으로써 생활에서 사고와 정신적 삶이 유전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삶을 거치며 만들어지는 유전자에 따라 개인의 육체적인 모습이나 성격이나 건강 상태가 다름은 물론 정신생활의 바탕이 되는 지능과 사고방식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유전자 코드 동일성과 유사성은 개인을 확인하고 가족이나 혈족을 찾는 데 활용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되고요. 이에 따라 유전자를 조작해 유전되는 병과 신진대사 메커니즘과 건강상태와 늙은 과정과 중요한 성격적 특성을 고치고 변경시키고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인위적 조작은 삶의 환경에 따라
항상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경향을 띈다 거고요. 유전자의 기능과 대물림은 불교에서 말하는 일상의 생각과 언행들이 업과 윤회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런 인연설과 윤회설에 관련시켜서 설명할 수도 있다. 좋은 정신적 활동에 의해 좋은 혼으로 바꿔가며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주된 내용인데요. 유전자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정신적 활동의 중요함, 깨달음의 중요한 좋은 혼을 만드는 것의 중요함, 이것에 역점을 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은 4.2장에 해당되는데요. 만유에는 신의 속성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 개체혼과 전체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유에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신의 속성이 들어있게 되는지, 그리고 생명에서 신의 속성이 어떻게 개체의 능동성과 자유로 나타나는지, 만유에 신의 속성이 들어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지, 왜 혼을 생명체들에서 나타나는 신의 속성으로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체혼과 전체적인 혼 각각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체적인 혼이 전체 혼 내에서 존재하고 개체혼을 계속 키워가면 전체 혼이 되면서 영원한 삶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러한 예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위드 코로나가 생활화되면서 급속도로 코로나가 번창해가고 있는 듯합니다.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